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막 된 제자들은 이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중학교 때 좀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고3이 된 제자들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제가 고2 때 좀 그만 놀고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재수, N수를 하는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3 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리뷰 테스트 함께 합니다. 리뷰 테스트는 지난 배웠던 모든 유형들을 다 종합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했었는지 한번 총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혹시 문제 안 풀어보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문제 미리 한번 읽고라도 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유형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공부할 유형은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다라고 했어요? 지문 다 읽고 선택지 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럼 기억 하나도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선택지를 번갈아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참 다행인 건 지문의 전개 순서랑 선택지의 내용 순서가 동일할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번갈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 그런지 우리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The world's first chlorophyll organic battery에 관한 다음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엽록소라고 여러분 지문 하단에 나와 있죠. 엽록소 유기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4개는 맞는 거고 하나는 틀린 거다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만의 한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두 번째 10초 이내에 전하를 만들어낸다. 쌤 사극에 나오는 전하 아니겠죠. 자, 이때 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쌤 그럼 전하가 영어로는 뭔데요?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charg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을 얻기 위해 물 이외의 액체 사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시고 4번 기존 배터리의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 5번 제조 비용이 어떤지 저렴한지 비싼지 이런 것도 읽으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처음부터 가보죠. 자, 세계 최초의 이 엽록소 organic battery, 이 유기전지라는 것은요. was invented, 발명이 되었습니다. 수동이죠. 자, 누구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나요? 그 대만에 있는 한 교수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it이니까 이 엽록소 유기전지라는 이것이요. creates electricity,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떨 때 얘는 전기가 나오냐면 when wet, 젖어 있을 때 전기가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 맞춰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와, 쌤 이상해요. 뭐가요? when 뒤에는요.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wet하고 바로 형용사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없어도 알 수 있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뭔데 없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는 it, 새 자리였을 거고 그럼 동사는 뭐였길래 이렇게 없애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비동사는 뜻이 많이 실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략된 동사 중에 상당 부분이 비동사인 거 이미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it과 비동사에 해당하는 is 정도가 생략된 형태가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젖어 있는 상태일 때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선택지 한번 바로 봅시다. 대만의 한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맞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The organic battery. 자, 이 유기전지라는 것은요. generates a charge. generate이라고 하면 만들어내는 건데 아까 charge 뭐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하를 만들어내는데 within 10 seconds니까 10초 안에 전하를 만들어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전지는 last, 마지막이구나 하지 마시고 우리 last가 동사로 쓰였을 때 어떤 뜻이라는 거 배웠어요. 지속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동안 지속이 되냐면 2 days to a week니까 일주일에서 이틀에서 일주일까지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어떨 땐 이틀밖에 지속이 안 되고 어떨 땐 일주일이나 지속이 될까요? Depending on the liquid라고 해서 depending on 뭐뭇에 따라서 이런 의미죠. 액체에 따라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10초 안에 전하를 만들어내고 액체를 뭘 쓰냐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틀리네요. 얘 해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유기전지는요. 10초 안에 전하를 만들어내고요. 액체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액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냐? It can use water, 물을 쓸 수도 있고 beverage라고 하면 음료잖아요. 음료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urine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소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변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ower up, 전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액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10초 이내에 전하를 만들어낸다 있었잖아요. Within 10 second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 자, 3번은 어때요? 전력을 얻기 위해 물 이외의 액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음료도 되고 심지어는 소변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까진 틀린 거 찾지 못했어요. 계속 보세요. Although it will only produce half the strength of traditional batteries라고 했는데 자, 비록 이것이 이 엽록소 유기전지라는 것이요. 만들어내지만 자, 근데 뭘 만들어내나요? half the strength니까 얼마예요? half. 딱 절반이네요. 힘의 절반을 만들어낸대요. 자, 무엇의 힘인가요? of traditional batteries. 전통적인 배터리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그 배터리의 힘의 절반 정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이 유기전지라는 것은 has a storage capacity, 이 보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greater니까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water powered fuel cells라고 해서 와, 쌤, 셀은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죠. 맞아요. 세포도 셀인데 우리 셀이 전지라는 뜻도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로 발전이 되는 수력 발전 연료 전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 연료 전지보다는 더 많은 그런 보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존에 쓰는 것이 보통 수은 전지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에는 힘이 절반밖에 안 돼요. 에이, 그럼 못 쓰겠네요. 실용적이지 못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내는 연료 전지랑 비교했을 때에는 또 굉장히 저장 용량이 많은 편이니까 뭐 실용성을 생각했을 때도 썩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보니까 4번 기존 배터리의 힘보다 더 센 힘을 만들어내요. 언제 그랬어요? half the strength라고 했잖아요. 힘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5번까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It is also very cheap. 또한 아주 저렴합니다. To manufacture. manufacture라고 하면 생산하다, 제조하다니까 만들어내기에 아주 돈도 저렴해요. plus, 게다가 이렇게 뭔가 좋은 점을 쭉 나열할 때 나열의 의미로 플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전지는 contains no toxic substances. toxic이라고 하면 독성의 이런 뜻이고 substance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독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and does not pose an environment hazard. hazard가 위험성이라고 한번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하셨어요? 환경적인 그런 위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쌤, 이거 포즈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포즈 취하는 거 포즈죠. 맞아요.
포즈가 뭔가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 위험성 이런 거랑 같이 쓰이면 문제나 위험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겠네. 자,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수은 건전지 같은 경우에 얘는 어때요? 수은이라는 게 일종의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지 않고 그냥 휙 버리잖아요. 그러면 토양 오염을 엄청 심하게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엽록소 전지, 유기전지라는 건 어때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위험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굉장히 좋네. 자, 그럼 선택지 5번 한번 봅시다. 제조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있었죠. cheap to manufacture라고 했으니까 5번 역시 맞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항은 어떤 문제였나요? 우리 2번이라고 하면 그래요. 문단 속에 문장을 넣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편에 잘 만들어진 글에서 문장 하나를 쏙 뽑아가지고 얘 원래 어디 있던 애게 제자리 찾아서 좀 넣어볼래? 라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었나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도 잘 읽어봐야 하고 원래 멀쩡히 잘 있던 애를 뽑아냈으니까 글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흐름이 뚝 끊기네. 갑자기 왜 이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로 넘어갔지? 논리적인 비약이 발견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풀어봅시다. So, 그러니까 when you've got a big or little problem, 여러분이 크던 작던 문제가 있을 때 와, 쌤 이상해요. 주어는 없고 동사로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떨 때? 명령문일 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hat he did. 그가 했던 것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명령했네요. try 한번 해보세요 이거죠. try ing 이렇게 같이 쓰이면 시험 삼아 뭐 해보다 이겁니다. try looking at it.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뭐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A problem solving challenge. 문제 해결하는 도전. 문제 해결의 도전 과제로 그것을 한번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읽고 넘어가면 이거 읽은 의미가 하나도 없죠. 최대한 단서를 뽑아내고 가셔야죠. 자, so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앞에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결론조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고 두 번째, he did. 그가 했던 것대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측하건대 아마 이 he라는 사람의 어떤 예가 나왔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해보세요 라는 류의 문장일 거라고요. 아, he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라는 그 자리에 이 문장을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읽으세요. 자, 봅시다. Ideas make people great. 우리 make A, B, A를 B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연습했었어요. 자,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How do the greats come up with ideas? come up with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뭔가 생각 같은 걸 떠올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the greats,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 아이디어라는 걸 떠올리는 걸까요? 라고 이제 우리한테 뭔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디어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럼 애초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One way is, 한 가지 방법은요, to have a problem, 문제를 갖는 거래요. 왜냐하면 big ideas, 그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come from everyday problems, 일상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나오거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나 망했어, 문제가 또 생겼어 라고 골치 아프게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 위대한 생각을 해내는 한 가지 방법이 문제를 갖는 거래요. 왜? 훌륭한 생각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일상의 문제들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지금 글의 흐름 이상하지 않죠? 잘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 일단 하나는 힌트 잡았어요. 그 박스 안에 주어져 있던 문장의 he가 빌 게이츠인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하셨죠. 자, 빌 게이츠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He approached business. 자신은 사업에 접근을 했다.
자, 근데 뭐로 사업에 접근을 했냐면 as a kind of problem solving challenge. 일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으로서 사업에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마치 그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뭐 아니면 어떤 퀴즈 문제를 풀듯이 어떤 일종의 문제 해결 도전 과제로서 사업에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he did it. 그는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문제 해결의 도전 과제로 접근을 했는데 왜 그랬냐? He thought. 그는 생각했거든요. Life would be a lot more fun. fun, 재밌는 건데 more fun, 더 재밌는 거고요. a lot은 비교급을 꾸며서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훨씬 더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일 뭐 한다면 if he treated his challenges in creative ways. 자신이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로 그 도전 문제들을 갖다가 다룬다면 인생이 훨씬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는 그렇게 했대요. 아, 뭔가 기왕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기왕 문제를 해결하는 거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루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 지금 이야기 잘 이어지고 있어요. 자, 4번에 보니까 it may be the last thing. 자, 마지막 것입니다. You feel like doing.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뭔 얘기했어요? 앞에는 분명히 빌 게이츠 이야기하고 있었죠. 빌 게이츠는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일종의 도전 과제로 봤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지금 갑자기 빌 게이츠 이야기에서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 보니까 뭔가 갭이 생겼구나. 이 사이에 무슨 문장이 있어야 되겠네 생각하시고 그럼 아까 그 문장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크거나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do what he did. 빌 게이츠가 했던 것, 그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빌 게이츠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제로 한번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아, 빌 게이츠처럼 우리도 해보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서 it may be the last thing 이라고 했어요. 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셨죠?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지막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 last란 말이 어떨 때 쓰일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쭉 줄을 세웠는데 제일 마지막 거예요. 그럼 그만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is the last person who is likely to lie.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그는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거짓말할 것 같은 사람을 쭉 줄을 세웠을 때 그가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쭉 줄 세웠을 때 하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 것이니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걸 무슨 문제 해결의 도전 과제로 바라봐라 라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if you can get those ideas flowing. 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들이 잘 흘러가도록 할 수만 있다면 you will find problem solving is actually fun.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를?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거 꽤나 재밌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문장이었죠. 자,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And just like Bill's idea. 그리고 이 빌 게이츠의 그런 생각처럼요. 자, 근데 빌 게이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지금 뒤에 이렇게 빌 게이츠의 생각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of를 보면 무조건 뭐뭐의 라고만 해석되는 줄 아셨죠? 근데 이렇게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걸로 동격의 of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빌 게이츠의 생각 어떤 생각인데요? Starting a little software company. 작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한번 시작해보겠다라는 그 빌 게이츠의 생각처럼 여러분도 might come up with a fantastic idea.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That will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라고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글이었고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라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뭐 특히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정말 가전제품계에 혁신을 일으킨 분이 한 분 계셨었죠. 자,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맨날 이렇게 집안을 청소기로 이렇게 하는데 청소기를 돌리고 나도 집안이 깨끗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의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아이디어를 선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야 싫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이거를 문제 해결의 도전 과제처럼 좀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어요? 그렇죠. 문단 내에 순서를 정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A, B, C 단락의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구장창 A, B, C 이렇게 읽지 않기로 했죠. 우리 A, B, C 각 단락의 앞부분만 읽고 먼저 한번 순서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먼저 순서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단에 나가고 있죠. 네, 명사 앞에 관사. 이게 어냐, 더냐 가지고 아니면 앞에 지시하는 말, this나 that을 다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썼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받아서 대명사 he, she 이런 말을 썼느냐 아니면 연결사를 어떻게 썼느냐 이런 단서들을 잘 이용해서 대충 먼저 순서를 정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같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주어진 문단이었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When our two oldest children were little. 자, 우리의 그 큰 두 아이가 어렸을 때 They had quarrels라고 하면 quarrel가 싸움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싸웠어요. Like 누구처럼? All children do. 모든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모든 아이들이 어땠다는 걸까? 싸우듯이이겠죠. 그래서 have quarrels가 되는 겁니다. 쌤, 동사인데 대신 썼네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대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싸웠어요. 그래서 if one child pushed the other. 만약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 아니면 hurt his or her feelings in some way.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의 감정을 갖다가 다치게 했다. 자, 이런 일이 생겼다면 they had to stay for some time. 얼마 동안은 stay together on the couch. 소파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대요. 둘이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것까지 왔어요. 자, 지금 뭔 얘기했어요? 둘이 싸우면 어떡해? 너네 둘이 같이 소파에 앉아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A, B, C 뭐 오나 정해볼게요. A번. Sometimes, 때로는 they would sit. 그들은 앉아 있곤 했어요. For 10 or 15 minutes.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있었대요. 뭐 괜찮죠. 두 아이가 싸움에 앉아 있어라 했는데 10분에서 15분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자, B를 봅시다. It was called couch time.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소파에 있는 그것을 couch time, 소파 시간이라고 불렀대요. 앞에 두 아이가 앉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카우치 타임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연해주고 있으니까 아까 A 단락에 그냥 무작정 10분에서 15분 앉아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아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걸 카우치 타임이라고 불렀고요. 카우치 타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B가 더 먼저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일단 C를 좀 보죠. 자, C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비록 그들이 sometimes had disagreements after couch time. 이 couch time 이후에도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있기도 했었지만 이라고 했는데 자, couch time이 있은 후에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한테 먼저 couch time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B 단락부터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couch time이라고 불렀어요. meaning,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They would have to sit on the couch, 의자 위에, 소파 위에 앉아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hold hands, 둘이 손을 잡고 있어야 된대요. 자, 언제까지? Until they worked out their differences. difference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겠죠. 입장 차이겠죠. 자, 이 둘의 입장 차이를 갖다가 worked out, 해결할 때까지 둘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꼬마 아이가. Sometimes, 때로는 it took 30 seconds. 30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They would be giggling and laughing. 둘이 giggle이라고 하면 막 낄낄거리고 웃고 하는 겁니다. As if. 여러분 이 표현은 꼭 좀 기억해 놓읍시다. 자, as if라고 하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nothing ever happened.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둘이 막 낄낄거리기도 했습니다니까. 자, 일단 삐달라게 나와 있는 내용 끝은 어땠어요? 30초 만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30초 만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었지만 늘 그렇게 쉽게 둘이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겠죠. 때로는 10분에서 15분 동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B 뒤에 A로 가는 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언제까지요? They were ready to apologize. 사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날은 10분이고 15분이고 앉아있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No matter how long it took 라고 했는데 자, 이 표현은 아예 우리 그냥 외워두죠. No matter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no matter how long이니까 아무리 길게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No matter how long it took.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렸다 할지라도 They were forced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라고 해서 be forced to는 뭐뭐 해야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요를 받았다라는 의미니까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자, 둘은 뭘 해야만 했어요? Resolve their differences. 둘의 그 의견 차이를 갖다 해결해야만 됐어요. 뭐 하고 싶다면 They wanted to get off the couch. 그 소파에서 내려오고 싶다면 뭐 어떻게든 둘이 이제 의견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내려왔어야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 맞추는 친구는 완전 잘한 거예요. Resolve their differences가 앞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앞에도 둘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work out their differences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는 resolv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요. 소파에서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둘이서 꼭 차이점을 해결했어야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C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Although they sometimes had disagreements after couch time. 그러면 couch time 끝나면 다 해결된 거냐? 자, 때로는 이 couch time이 끝난 뒤에도 둘이 뭔가 의견의 불일치가 있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I believe 저는 믿고 있어요. It has helped our children develop positive relationships라고 해서 여러분 help A, B 이렇게 쓰면 A가 B 하도록 도와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긍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키도록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가? 이 카우치 타임을 갖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끔 도와줬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we didn't allow wounds to fester 라는 표현을 썼네. 여러분 allow A to B라고 하면 A가 B에게 허락하다. A가 B에게 내버려두다 뭐 이런 의미인데 wounds, 상처가 fester, 곪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해석 다시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도 똑같은 표현 쓰잖아요. 상처가 곪다라는 말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을 때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걸 갖다가 상처가 곪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처가 곪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란 얘기는 두 아이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두 아이의 사이가 나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 대한 이야기도 저절로 같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죠. 자, 때로는 이 아이들이 카우치 타임이 지난 뒤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저는요, 자, 이 카우치 타임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곪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거든요. 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에 B, A, C의 순서로 지문이 결합되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유형 공부하느라고 지금 좀 힘드시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남은 문항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면을 가장 많이 보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빨간 카페트를 고른 친구들은 친구를 고를 때 뭔가 좀 이렇게 패셔너블한 친구, 옷도 잘 입고 뭔가 유행을 좀 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좀 친구로 삼고 싶어 한다라고 하고요. 그 초록색 테이블이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친구를 사귈 때 오로지 마음씨, 얼마나 의리 있는 친구인가, 얼마나 착한 친구인가 이런 걸 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노란색 커튼 이런 거는 얼마나 매점에 자주 갈 수 있는 친구인가,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좀 이렇게 사람 말고 외적인 배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초록색 테이블을 골랐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아까 3, 4번 지문 이야기하고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 타임 봤었는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우거나 친구랑 싸우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뭐 집집마다 다 화해시키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둘이 같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 둘이 무조건 이제 다투고 나면 서로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야 되는 어렸을 때 그런 집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읽은 그 집은 소파에 둘이 앉혀놓고 화해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있어라 라고 시킨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싸우고 나서 손잡고 30분 막 이렇게 앉아있으려면 참 그것도 고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어서 그 5번 문항 함께 볼 텐데 자, 우리 5번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네, 제목을 추론하라 라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제목을 찾는 문제에서는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래 일단 핵심 소재를 파악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핵심 소재를 찾은 다음에 이 소재의 무슨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핵심 소재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인지 아니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인지 이렇게 어떤 측면인지까지 찾아서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제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지문을 한번 보죠. If you are a regular user of chili sauce라고 해서 여러분 칠리 소스가 꽤 그 매운 소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regular라고 하면 보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보통의 칠리 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You have to keep one thing in mind. 여러분 keep 무엇 in mind라고 하면 뭔가를 명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필자가 아예 대놓고 우리한테 명심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네. 거의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요. 네, 자 한번 봅시다. Take extra precaution. precaution이 조심이란 뜻인데 extra니까 추가의 조심을 하십시오. 즉 특별히 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뭐 할 때예요? When handling hot peppers. hot pepper라고 하면 고추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고추를 다룰 때에는 특별히 조심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아마 매운 고추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한 글이 아닐까? 이미 답 나왔어요. 자, 나머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Many peppers will have a burning effect. 자, 많은 고추들이 burning effect, 이 타는 듯한 효과라고 했으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어디에? On sensitive skin, 아주 민감한 피부라든지 혹은 sensitive areas of the body, 우리 신체의 아주 예민한 부분에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신체의 특히 예민한 부분은 어딘가요? Particularly the eyes, 특히나 눈 같은 이런 곳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when handling hot peppers, 이렇게 고추를 다룰 때에는 it is best, 자, 뭐가 제일 좋대요? 일단은 to wear latex kitchen gloves라고 했으니까 그 라텍스 주방용 장갑을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까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extra precaution, 특히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주의할 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주의사항이 뭐예요? 장갑을 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If you don't have these, 만약에 이것들이 없다면, 즉 락텍스로 만든 그런 주방용 장갑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rub some olive oil into your hands. rub라고 하면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좀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면 좀 화끈거리는 느낌이 없어지나 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whatever you do,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do not touch your eyes or face. 눈이나 얼굴은 만지지 마세요.
뭐 할 때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While handling hot peppers. 고추를 다룰 때에는 눈이나 얼굴은 만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양파 이렇게 썰어가지고 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국을 끓이겠다고 양파를 막 썬 다음에 정말 모르고 이렇게 눈을 비볐는데 와, 눈물을 정말 한 30분 동안 쏟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만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은 좀 기억해 둘게요. whatever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기억이 안 되죠. 몇 개만 연습해 볼까요? 자,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whatever you eat. 그죠? 당신이 무엇을 읽든지 간에 whatever you read.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그래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만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주의사항 얘기해 준 거잖아요. When you are finished. 자,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Discard gloves if you are using them. 만약에 당신이 그 장갑들을 사용했다면 discard gloves. discard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다란 뜻입니다. 그냥 장갑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장갑 다 썼으면 버리고 손을 또 씻어라 라는 주의사항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discard란 단어 하나만 챙겨드릴게요. 카드놀이 하다가 보통 카드놀이 할 때 내 카드 안 보이게 이렇게 하죠. 자, 근데 내가 카드를 이렇게 내려놨다. dis, 버렸다 라는 건 어때요? 이제 그 펜은 버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카드 앞에 dis가 붙으면 버리다란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래요.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매운, 아니면 hot peppers란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 주의해야 될 점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1번이요. enjoy hot foods. 그 어떤 매운 음식을 즐겨라? 즐겨라 아니죠. 2번 hot. 매워요. Be careful like this.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조심하세요. 매운이란 말도 들어가 있고 주의사항 조심해라란 말도 들어가 있으니까 2번 괜찮죠. 3번이요. Ways to protect your eyes. 눈을 보호하는 방법이요? 아니죠. 맵다, 주의사항 두 개의 키워드는 있어야죠. 4번 recipes for making hot sauce. 핫소스를 만드는 레시피, 조리법이에요? 전혀 아니고요. 5번 How is your sensitivity to peppers? 이 고추에 대한 당신의 예민성, 민감성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매운 음식에 예민하신가요?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항이 뭐였어요? 네, 바로 빈칸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풀매 있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빈칸 아무데나 뚫는 거다 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빈칸은 바로 글의 핵심 주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요 요령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일단 빈칸이 있는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거였어요. 빈칸 to different points of view. 여러분 point of view가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견해를 빈칸하는 것이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 사이에 그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견해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일단 선택지 1번에 봅시다. Raising objection. objection은 반대요, 반대. 그래서 뭔가 반대를 제기하다. 뭔가 다른 견해를 반대해라.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2번 refusing exposure. exposure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다른 견해에 노출되는 걸 거부해라. 다른 얘기 안 듣겠다 이런 건가요? 3번 willingness to listen. 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다른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일까? 아니면 4번 decreasing sensitivity. 우리 바로 앞에도 sensitivity 나왔죠. 민감성. 다른 견해에 대한 민감성을 좀 줄여라 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5번 giving honest comments. honest라고 하면 정직한이니까 뭔가 정직한 코멘트를 해라. 정직하게 말을 해줘라 이런 얘기일까? 자,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You should know. 여러분은 아셔야만 해요. 뭐를?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당신이 무엇을 알고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To be a good leader.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언어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일단 알아야 공부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셔야만 해요. 라고 하면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명한 세계적 지도자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꺼낸 거 보면 이 처칠이 한 말이 필자의 주장을 잘 뒷받침해 주는 건가 보네. 그러면 처칠의 말만 잘 읽어도 바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처칠의 말을 읽고 바로 빈칸을 해결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처칠은 define A as B, A를 B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One aspect of courage. 그 용기라는 것의 한 가지 측면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what it takes to sit down and listen. 자, it takes란 그 표현이 여기서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듣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란 뭔가 막 엄청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만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용기의 한 가지 측면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앉아서 듣는데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용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경청. 그죠? 경청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경청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세요. Strong-willed bosses. Strong-willed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의지가 강한 그런 보스들은 이렇게 느껴요. They must make all the decisions. 자기들이 모든 결정을 다 내려야 한다라고 느껴요. 자, 그럼 여기서 저 질문이요. Strong-willed요. 우리 흔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 어떨 때 써요?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의지가 강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는 strong-willed가 좀 남의 얘기 안 듣고 고집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눈치채실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It is that kind of decision making. 자, 바로 그러한 종류의 결정 내리기가 lead to라고 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예요. 자, 어디로 이어져요? Not only to military blunder. 자, 어떤 군사적인 blunder는 큰 실수거든요. 군사적인 실책으로 이어지거나 또 혹은 어디로 이어져요? To product failure. 제품의 실패로 이어진대요. 쌤 참 이상해요. 앞에 it is랑 대시 있는데 쌤 그냥 없는 것처럼 해석하셨는데도 해석이 잘 되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랑 that 사이에 그냥 쇽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있는 강조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그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덧붙이시면 강조의 뉘앙스가 살아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lead to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보니까 not only A but also B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두 개인 거예요.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많이 어려웠어요.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한 종류의 결정 내리기 즉 남의 말 안 듣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로 이어질 뿐 아니라 뭘로 이어진대요? 군사적인 어떤 실수뿐만 아니라 제품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알겠다. 그 남의 말 안 듣는 지도자가 무슨 장군이었다. 그러면 군사적인 실수로 이어지겠죠. 제조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러면 제품의 실패로 이어지겠죠. 그럼 리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 이야기 나올 때가 됐네요. Wise leaders. 이렇게 현명한 지도자들은 understand that. 이해합니다. 뭐를 이해해요? Tough decisions. 어려운 결정은 require information from all sources. 모든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원한다. 모든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이해한대요. 그렇구나. 계속 다른 얘기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앞에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이 사람이 또 반복해서 한 거겠죠. 자, 현명한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해라?
우리 앞에 말은 경청해라. 자, 근데 여기선 경청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모든 출처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모든 출처, 모든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아,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경청에 해당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 CEO요. 어떤 CEO인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CEO예요? Who hold town hall meetings. 쌤 hold 붙잡다, 쥐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CEO. 그리고 follow up with니까 뒤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Small group gatherings. 뒤이어서 소규모의 어떤 모임을 갖다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그런 CEO는 are leaders.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예요? 또 꾸며줘요. Who value their contact with people. value니까 높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갖다가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In the organization.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조직인가요? Closest to the customer.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직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잔소리 잠깐만 할게요.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세부적인 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와, 선생님 조직에서 막 고객과 가장 가까운 스몰 그룹 게더링, 소규모의 모임,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경청. 그러면 여기 경청에 해당하는 표현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Value their contact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접촉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는 이야기죠. 요 경청이란 이야기가 여기선 이렇게 표현됐구나. 그것만 잡으시면 사실 다른 세세한 문법사항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바로 답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것을 만들고요. 개최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소규모의 모임을 만드는 그러한 CEO들은 바로 이런 지도자입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인 겁니다. 라고 해석하시고 자,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 경청이라 했으니까 1번 반대하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거부하다 당연히 아니고요. 3번에 willingness to listen 바로 나왔네요. 기꺼이 들으려 한다. 이게 경청이잖아요. 3번이네. 자, 그럼 3번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willingness to listen to different points of view. 다른 견해를 기꺼이 듣는 것. 이것이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한테 듣고 싶은 말, 나한테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정답 잘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단에 숙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좀 볼까요? 네,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잘 배열하셔서 문장 완성해 주시고 여러분 숙제는 수강 후기에도 꼭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도 꼭 미리 풀어보고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리뷰 테스트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